전문가의 시선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화요일 방송 11시부터 2시간 생방송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윤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2시간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 지수 모두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도 혼조세로 마감이 됐는데 오늘 코스피 지수가 거의 1% 가까이 조정을 받고 있고 코스닥 지수도 0.7%가량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특히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 엔비디아의 대안을 찾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장중 4.5%까지 급락을 했고 지금 현재도 4% 넘게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코스피 시장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또 2차 전지 관련주가 좀 선방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일부 대왕고래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티맵프 사태 관련돼서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물류주라든지 네이버 쇼핑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 종목으로는 옵티코어라는 종목이 유일하게 상한가를 기록 중인데 전력을 20%다 절감할 수 있는 AI 데이터 센터용 제품을 개발해서 글로벌 대기업의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 속에 상한가로 진입을 했고 오브젠이라는 종목도 장중 상한가 터치했지만 지금 현재는 약간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25% 정도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오브젠이라는 종목은 50억 규모 유상증자 발표를 하면서 매기가 몰렸는데 사실 오늘 같은 시장에도 이렇다 할 시장의 주도주가 주도 섹터가 없다 보니 이렇게 개별적인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크게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혼란스러운 시장입니다. 정말 금리 인하가 이렇게 눈앞으로 다가와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 시장은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을 이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시장 상황에 더불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들도 좋습니다. 저희에게 여러분들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들려주시면 방송 중에도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하고 방송이 끝난 후에도 저희 시청자 게시판에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실시간 소통을 하고 있으니 지금 시청자 게시판으로 들어오시면 더 많은 혜택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생방송 중에만 입장하실 수 있는 시청자 게시판으로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QR코드 카메라로 스캔만 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겠고요. 저희에게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올려주시고 저희가 여러분들께 공략해드릴 종목에 대한 매수가와 목표가도 모두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레드 전문가님 모시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채널 고정하시고 1분만 기다려주세요. 레드 전문가의 시선은 어디로? 테마주의 시선 쭉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오늘도 2시간 연속 동안 우리 공부나 열심히 하자고요. 네. 지금 시장이 뭐 쓰나미에다가 완전히 지진 8.0 난 것처럼 말이에요. 지금 시장이 완전 잔파도가 아니고 쓰나미에 완전히 휩쓸리고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된 일이죠? 이런 상황에서 해양 경비대가 제가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수익으로 어느 정도 부분 정리하세요. 이게 아닌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현재 이 상황에서는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시장 재미없어, 너무 시장 투심이 안 되고 너무 시장 너무 힘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간만 잘 활용한다고만 하면은 향후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지가 이제 대응이 보일 거고요. 네. 오늘 시장에서 앞으로 시장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말은 이제 오늘은 사실 시장이 생각보다 좀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금리 인하 등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조정을 오히려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면요.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상승은 상승이지만 0.07, 0.08% 뭐 거의 상승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다우지수도 소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FOMC 회의가 30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데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에 시작이 돼서 내일 밤에 끝나죠. 지금 FOMC 회의를 앞두고 시장에서 관망 자금이 좀 관망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뒤에서 언제쯤 돈 집어넣을까 생각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주가는 일제히 상승을 보여줬는데 그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오늘 2차 전지 흐름을 보셔도 알 수 있듯이 테슬라의 상승률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테슬라가 5.6%나 상승이 나왔는데 대형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가요. 포드 대신에 자동차 업종의 최선호주로 테슬라를 선정했다는 소식 속에 이같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그리고 파월 의장이 FOMC 회의 직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언을 할 텐데 만약에 이 자리에서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아마 미국 증시에는 약간의 파동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미국 드는데 증시는 상승이 될 겁니다. 대신 국내 증시는 떨어질 겁니다. 발언이 없어도요? 네, 왜냐하면은 네. 지금 상황에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다 자명을 알고 있는 게 네. 9월 금리 인하 시작시 반원이 없을 때는 시장은 이 충격하에 무너질 수가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우리가 이제까지 교육을 해드렸을 때 미증시는 그동안 통화 정책으로 주가를 상승한 게 아닌 재정 정책으로 올린 거다. 즉 나라 스스로한테 빚을 지고 그거를 채권으로 국채를 발행함으로 따라서 그걸 기관들한테 어느 정도 상속세 완화도 편리하게 해주고요. 네. 이 법인 쪽으로 돼 있는 기관 쪽에다가 이 상속세 완화를 계속 시켜주니까 여기에 따라서 채권이 계속 들어갔던 거죠. 그만큼 미국 증시가 올라갔던 거고 나중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때는 어느 정도 그 돈을 미국이 갚아야 하잖아요. 네. 갚아야 재정이 어느 정도 적자가 축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하 발언 시에는 오히려 미증시가 떨어질 수가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 유동성이 그동안 미국 시장 채권으로 올라갔던 미국 증시가 유동성이 빠지면서 국내 시장으로 수급이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이번에 FOMC 회의 30일부터 31일까지 열리고 이제 막바지에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오히려 미국 증시는 상승하고 우리 증시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겠고요. 반대로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구체적인 발언이 있으면 미국 증시는 반대로 조정을 받고 국내 증시는 디커플링 형식으로 다시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미증시하고 국내 증시가 왜 디커플링으로 가는지 모르십니까, 여러분들? 사실 한국 증시가 미증시가 매번 따라갈 이유는 없어요. 네. 솔직히 말해서. 친구 따라 감남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국내 증시는 친구가 미국이라 하면은 친구 따라가가지고 완전히 밑에 쪽에 대마도 쪽까지 내려가 버렸거든요. 네. 국내 증시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미증시가 상승해봤자 국내 증시는 떨어지고요. 그리고 미증시가 하락해야 국내 증시의 유동성이 더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눈치 못 채셨습니까? 매번 금리 인하가 되면 국내 증시가 상승할 수가 있다. 좋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미증시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 전날 미증시는 항상 어떻게 됐죠? 예전 경기 지표가 둔화가 되어도 미증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 다가올수록 미증시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유동성은 거기서 빠져나오는 자금들은 다 어디로 간다? 국내 증시 포함해서 다른 서양 증시 쪽으로도 유동성이 들어간다는 거죠. 좋습니다. 3년 전 코로나 때 통화 제로하고 틀립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통화 정책이 아니고 재정 정책으로 미국이 올라갔다고 하면은 통화 정책이 금리 인하잖아요. 통화 정책이 시작할 때는 미국은 오히려 재정 정책으로 올라간 그 돈들을 은행에다가 매달씩 갚아야 합니다. 매달씩. 그러니까 즉
미국 시장은 이제까지 그렇게 썼던 거예요. 네. 미국 시장은 신용카드를 썼던 거예요. 나라 자체한테. 음. 통화 전체 금리 인하여 시장에 돈들이 투자자들이 돈들이 들어왔는데 네. 돈들이 안 들어오고 나라 자체에서 신용카드를 계속 썼던 거야. 아, 나 이거 구채 이거 얼마 채권 얼마 좀 쓸게. 10년치 쓸게. 5년치 쓸게. 그러다 보니까 나라의 빚이 신용카드가 계속 높아졌던 거죠. 네. 그러니까 즉 전 세계 중에서 왜 미국이 지금 신용카드 A등급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즉 그만큼 빚이 많다는 겁니다. 미국이. 그러면 금리 인하 때는 그 유동성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미증시에 더 들어오겠습니까? 아닙니다. 네. 나라는 스스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 돈을 갚아야겠죠. 그러면 거기서 유동성이 빠져나올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유동성이 국내 증시에 들어올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리 인하가 가시화된다면 이제 미국 증시로 쏠렸던 자금들이 다른 여타 국가들로 흘러 들어갈 수 있겠고 우리 국내 증시에도 계속해서 외국인의 자금이 유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금리 인하에 따라서 환율이 내려가게 되면은 이 부분도 국내 증시의 외국인 유입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니 여러분들이 우리 시장은 오늘 비록 조정을 받고 있을지라도 앞으로는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는 희망을 좀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뉴욕 증시 3대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유일하게는 아니고 굉장히 좋은 상승 흐름을 보여줬던 정말 왜 그러세요? 아, 갑자기 원통형 보니까 머리가 아파가지고요. 오, 아이고. 원통형을 보니까 머리가 아프네요. 네. 이 원통형이 뜨니까 화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지금 이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 네. 네, 이 건전지만 보면은 자다가도 버뜩 일어납니다. 테슬라는 4680이고 금양에서는 4689고 무슨 뭐 1년번호 만드나 파생용품 만드나. 네. 자, 최근에 테슬라 쪽에서 4680 원통형 배터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는 기술력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이걸로 뺄 수는 없는 거고 이 테슬라 자체에서 원통형 배터리 생산을 포기한다는 그 기대감이 자꾸 현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즉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원통형 배터리에는 어제도 제가 세터 교육을 해드렸죠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우량주 쪽으로는 TCCT 대장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는 이제 KNS. 맨 밑에다 제가 적어놨습니다. 우리 윤지은 아나운서 박수 쳐주세요, 여러분들. 자, 이거 같은 경우 화면을 한번 전체적으로 볼게요. 와. 원통형 배터리 관련 종목은 자 하나씩 봅시다. 네. TCCT, 삼진 LED, 상신 EDP, 신흥 SEC, 도원 시스템즈, 그다음에 네. 페이패스, 동구산업, KNS, 그다음에 P에너지, 자비스, 금양. 여기서 우량주 대장원은 TCCT 있고요. 네. 중소형주 대장원은 KNS, 그다음에 P에너지가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 종목이 TCCT이거든요. 제가 계속 알려드렸던 종목이 지금 오늘 삼성 SDI에서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삼성 SDI가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나왔군요. 근데 이 기사도 제목이 너무 또 자극적이야. 왜요? 뭐 작년 매출액에 비해서 30% 하락이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근데 네. 오히려 저번 분기보다 영업이익은 5%가 남았어요. 여러분들 그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이야. 매출액이 적든 간에 많든 간에 이 마진, 영업 마진이 중요한 거죠. 네. 마진이 더 증가가 됐단 말이에요. 삼성 SDI는. 그렇기 때문에 매출 감소는 30% 됐지만 영업이익은 5% 정도 상승했다. 네. 그러면 삼성 SDI에서 지금 계속 투자하고 있는 사업 요체는 원통형 배터리 하는 거죠. 삼성 SDI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 SDI에서 원통형 배터리 니켈 금강판을 제공하는 회사가 TCCT이고요. 그다음에 삼진 AD, 상신 EDP, 그다음에 신흥 SEC, 그다음에 테이패스, 그다음에 KNS, 그다음에 P에너지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삼성 SDI가 실적이 발표됐는데도 떨어졌으니까 오히려 상승하고 있죠. 오히려 지켜주고 있고 이미 2차 전지 주종에서는 이미 매매를 맞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삼성 SDI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관님 아쉽게도 삼성 SDI가 다시 빠지고 있어요. 다시 빠지고 있어요? 0.7%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0.7%요? 아니, 난 누가 보면 한 2% 빠진 줄 알네. 네.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아니에요. 아무 걱정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뭐 지금 SK 하이닉스 살 거예요? 아니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지금 뭐 삼성전자 살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지금 한미반도체 살 겁니까? 내가 볼 때는 떠지는 카이나를 잡는다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칼 같은 것도 손으로 잡으면
피가 나요. 그렇죠? 근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떨어지더라도 어차피 올라가나 일만 남았으니까 그거는 느긋하게 잡고 기다리시면 된단 말이에요.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선저표로 이미 매매율 다 맞았습니다. 매매율 다 맞은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서 제가 저번에도 여러분한테 교육해서 말씀드렸죠. 전문가님, 어. 말이 너무 빠르세요. 아 그래요? 천천히 하겠습니다. 매매율 맞기 전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매매율 맞고 나서 두렵습니까? 전이 더 두렵습니다. 그렇죠. 매매율 맞기 전에 두렵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2차 전지 실적들은 불확실성을 해소를 한 거고요. 오. 그리고 향후 어떻게 2분기보다도 실적이 더 좋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 삼성 SDI는 우리가 알고 있던데요. 중간고사가 2분기하고 중간고사가 평균 점수가 78점이 나왔다가 네. 이제는 기말고사, 다음이 기말고사죠. 기말고사 때 중간고사가 78점 나왔으니까 기말고사 때는 그래도 79점은 나올 거다. 평균 오. 점수가. 그 기대감에 어느 정도 하락하지 않고 보합 현식으로 지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실적 발표가 오기 전에 지금 현재 장 초반에 갭상승하다가 약간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되게 금전적인 모습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네. 왜?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코프로도 이미 매매 많이 맞았거든요. 중간공사 58점이 오늘 실적이 나와서 중간공사가 58점이 나왔다고 하면은 기말고사 때는 59.89로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 이게 주가가 기대감이 작용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이 나올 거고요. 지금 잠깐 에코프로가 멈춘 이유는 뭐겠습니까? 선저표 아직 안 왔는데 그 전까지 한번 기다려봐야지. 일단은 뺐다가 올라가면은 사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거래량이 멈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도 한번 차트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4.3% 그래도 좀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 장초반에 같아요. 무슨 난 백두산이 폭발되는 줄 알았어요. 네. 진짜 그 정도 에코프로비엠 쪽으로 수급이 몰려갔다는 거는 향후 실적에 대해서 다 반영이 됐던 거고요. 그 전에 사실 실적 때문에 주가가 솔직히 이렇게 많이 떨어질 수는 없었어요. 네. 하지만 트럼프의 암살 미수 사건이 이후 트럼프가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이 2차 전지 종목들이 에코프로비엠까지 합쳐가지고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자, 여기서 일단 선저표 중간공사는 이미 반영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매매율 다 맞았어요. 매매율 다 맞았고 향후 중간공사의 에코프로비엠이 78점을 맞았다고 하면은 기말고사 때는 에코프로비엠이 61점을 맞을 수가 있다. 그러면 그 기대감 요소로 다시 반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뭐 2차 전지 뭐 카르텔이 어쩌고 저쩌고 뭐 자전세기 투기가 어쩌고 저쩌고 뭐 트럼프가 어쩌고 저쩌고 그것만 생각하면 여러분들 계좌 업그레이드 되지가 않습니다. 과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조절을 하는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근데 네.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에코프하고 에코프로비엠이 같이 올라가면은 TCCT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TCCT 한번 차트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은 TCC 스틸이 살려주세요. 소폭으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장 초반에 4% 이상 갭상승 됐었습니다. 4% 이상 갭상승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종목은 맨날 장 초반에 올라가면은 맨날 떨어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이 종목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부 다 그 옆집, 앞집, 뒷집 다 상승해도 다 차익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거고요. TCCT는 에코프하고 에코프로비엠이 같이 올라갈 때 같이 2차 전지가 중소형주도하고 같이 올라갑니다. 즉 SK 하이닉스가 상승할 때 그와 연관돼 한미 반도체가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요즘?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나 에코프하고 에코프로비엠이 올라가면 같이도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는 오늘까지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선저표가 나왔다고 하면은 이제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거예요. 네. 그리고 헬리스가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2차 전지는 이제 기술적 반동은 못해도 트럼프 암살 미수가 7월 13일이었습니다. 네. 7월 13일 전까지 가격들은 어느 정도 기술적 반동은 반등됐고 보고 있고요. 네. 여기서 원통형 배터리는 이제 멀티플 주가 테마라고 하죠. 테마 변수로 해가지고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일단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실적 발표도 기다리고 있고 먼저 삼성 SDI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다 아셨겠지만 실적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특히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8%가 줄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래도 바로 직전 분기와 비교했을 때는 영업이익이 5%가량 증가했다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그렇지. 우리 투자자분들이 해석하기 나름일 것 같은데 그렇지. 작년에 뭐 워낙 좋았다면 그래도 지난 분기 대비해서는 또 영업이익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들 너무 여러분들이 아주 부정적으로만 보실 이유가 아닌 것 같고 오늘 삼성 SDI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그동안 매를 너무 많이 맞았기 때문에 엄청 많이 맞았죠. 한 달에 한 여러 번 맞은 것 같은데. 성적표 그렇습니다. 때문에.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어쨌든 일제히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상승을 보여주고는 있거든요. 이미 성적이 나쁠 것이라는 걸 시장이 알고 있다는 게 오히려 성적이 발표되고 나서는 불확실성 해소라는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오르게 되면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다 함께 올라줄 수가 있고 어느 정도 오를까 바로 그 기준이 7월 13일 트럼프 후보의 총격 사건 이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2차 전지주들이 좀 많이 빠진 감이 있기 때문에 그 전 정도의 주가까지는 2차 전지주들 전반적으로 주가가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테슬라 주가가 1년 만에 골든크로스가 출현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말만 골드컷이지 솔직히 트럼프 수혜주에 올라간 게 더 많아요. 그렇습니다. 트럼프하고 사실은. 자율주행 쪽은 요즘 테슬라가 전기차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여기 언제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언제부터 이제 둘이 친했다고. 그러니까요. 우리 일론 예전에 머스크와 트위터로 맨날 싸웠으면서. 맨날 싸우던 머스크와 트럼프가 요즘에 뭐 급격하게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갑자기 테슬라가 트럼프 관련주가 되면서 굉장히 좋은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이렇게 뭐 차트 상으로도 좋은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데 전문가님 이 부분을 한 번 더 짚어보고 싶어요. 4680 배터리 지금 보시는 이 지름이 46mm 그리고 높이가 80mm인 이 원통형 배터리를 4680 배터리라고 하는데 테슬라 4680 배터리를 원래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겠다 했다가 이 부분이 불안불안한가 봅니다.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체적인 개발이 점점 좀 늦춰지고 지지부진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오히려 우리 국내 원통형 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업들에는 호재가 될 것 같다라는 그렇지. 부분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장은 만약에 공장은 중간에 멈췄어요. 근데 네. 그 중에서 ESS 에너지 저장장치는 일단 사업을 보유했단 말이에요. 근데 원통형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원통형은 사업을 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여기서 또 LG 에너지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사업은 접했지만은 4680 원통형 배터리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 투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는 이 원통형 배터리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이 원통형 배터리를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네. 여러분들 리모컨 쓸 때 건전지 배터리 닫아놓으면 뭐 씁니까? 원통형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그리고 전자제품 쓸 때 요즘 무선이 많이 나왔다고 치더라도 무선을 많이 치면 AI 전력발 낭비인 거 아시죠? 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또 건전지 쓰는 게 뭐였습니까? 원통형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요. 근데 이게 참 희한해요. 왜요? 시가는 원통형을 안 쓰는 것처럼 나오고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네네.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2차 전지는 천천히 아나운서님 상처가 났어요. 그러면 아나운서 후시딘을 바릅니다. 그렇습니다. 후시딘을 바르면은 이 후시딘 바르면은 금방 낫습니까? 뭐 천천히 낫겠죠. 천천히 남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 천천히 낫고 이게 사람 마음이 하는 거 그거예요. 사람 네. 마음도 상처를 받으면 금방 낫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막 이게 천천히 이게 형성이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모기를 한 방 물렸는데 이게 2주를 가거든요. 아, 그래요? 한 번에 낫질 않아요. 그냥 한 번에 낫지 않아요. 네. 그러면 즉 2차 전지가 뭐 바닥이다 해가지고 바로 상승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 천천히 분위기를 타고요. 그 분위기를 타면서 상승할 때 이 호재들이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내 주모 왜 떨어져? 내 주모 왜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왜 2차 전지가 왜 떨어졌는지 정말 이 시장이 여러분들 아나운서님 네. 여러분들 느껴보세요. 지금 시장이 솔직히
악재가 있어서 다음 종목들 다 빠졌을까요? 그동안 10월 첫째 주부터 지금까지 악재가 있어서 빠졌을까요? 아닙니다. 네. 악재가 있어서 빠지는 게 아니고 거래량이 부족해서 하루에 2%씩 3%씩 그다음에 그 다음날 갑자기 3%라도 올라가면 좋겠는데 갑자기 10% 빠지고 있고 그 다음날 갑자기 2%, 2%, 3%, 4%, 5% 거래량이 없으니까 야금야금 빠졌던 거예요. 네. 거래량 없이 야금야금 빠졌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거래량 없이 그동안 악재 없이 야금 빠졌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거를 왜 빠졌는지 그 빠졌는 거에 대해서 오늘 잠시 후 또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 빠진 것도 어떻게 보면 야금 반전을 일으켜서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지금 7월 13일 트럼프 후보의 피격 사건 이후로 조금 더 주가가 많이 흘러내린 부분이 있는데 야금 떨어진 만큼 야금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게 바로 이 테슬라와 모멘텀이 관련이 되어 있는 원통형 배터리 관련 종목들을 쭉 정리를 했는데 단순히 저희가 종목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각 기업들이 어떤 사업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적어뒀습니다. 사실 이런 자료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많은 자료들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엄청 많죠. 다른 섹터 테마주들도 관련된 뭐 이 종목, 이 기업은 어떤 일하는 기업이고 이런 것들이 다 자료로 정리가 쭉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방송에서 보여드릴 때도 글자가 너무 작아요. 여러분들께 다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분들은 저희 시청자 게시판으로 입장하시면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저희 시청자 게시판 문이 열려 있는데 1시까지 문을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시면 저희 시청자 게시판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겠고요. 자, 저희 게시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좋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공략해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궁금증도 좋습니다. 올려만 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소통해 보도록 할 테니 빠르게 들어오셔서 혜택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그렇습니다. 주간 증시 일정은 사실 저희가 뭐 대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삼성 SDI는 이미 실적이 발표가 나왔고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도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도 꽤 많이 발표가 되는데 애플의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FOMC 회의도 역시나 30일과 31일에 예정이 되어 있으니 이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사실은 이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많은데 현대차가 하이브리드를 전기차보다 좀 우선으로 하는 전략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GM이나 포드 같은 해외 차 기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조금 둔화가 되다 보니까 전기차로 너무 빠르게 전환을 하기보다는 하이브리드를 좀 이용해 볼까 하는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사실 현대차가 하이브리드 이 관련주들이 상승하려면은 네. 트럼프가 지지율이 올라가야 돼요. 트럼프가 지지율이 더 올라가야 하이브리드 관련주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금 트럼프는 전기차에 어느 정도 부정적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면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반사 이익을 보시는 게 하이브리드겠죠. 그리고 현대차가 전기차 전용을 짓고 있는 미국 신공장이 어디 쪽입니까? 공화당 지역입니다. 그래요? 공화당 지역이기 때문에 공화당 지역에다가 현대차 입장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안 넣어준다고 하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 그럼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은 이 공화당 지역의 일자리가 증가가 되지 않고 취업자 숫자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네. 취업자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즉 현대차 입장에서 최근에 이게 쉽게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절대 축소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했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지지율이 계속 올라간다 하면은 전기차의 반사이익이고요. 하이브리드 관련주의 코리아 FT하고 여기서는 그나마 대장주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코리아 FT입니다. 자, 여러분들 코리아 FT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코리아 FT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요즘 심사치가 않아요. 저렇게 보면은 뭔가 횡보하는 현실이 좀 보이기는 하지만은 네. 저기서 해리스가 지지율이 더 올라간다 하면은 하이브리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친환경이기도 하거든요. 네. 하지만 친환경이 제일 먼저 첫 번째는 전기차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주가가 상승하면은 하이브리드는 오히려 반사 이익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하이브리드가 움직인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지수를 견인할 수는 없죠.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가 견인을 해줘야
지수를 조절할 수가 있고 하이브리드는 당분간은 살펴보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만약에 중간에 트럼프가 헬리스보다 지지율이 더 올라간다고 하면 전기차에 대한 반사 이익으로 코리아 FT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선거가 미 대선이라는 게 계속 바뀌잖아요, 지지율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하이브리드 관련주를 보시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단편적인 이슈를 가져와 봤는데 현대차가 전기차 전용으로 짓고 있는 미국 공장에서 전기차가 아닌 하이브리드카 생산을 좀 늘릴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다라는 것은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다 보니까 하이브리드로 좀 그 부분을 충당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부분은 이런 개별 이슈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더 우리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요소는 바로 미국의 대선에 대한 이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갑자기 또 확 올라가게 된다면 전기차 대신 하이브리드카 관련주들이 다시 반등이 나와줄 수가 있겠고 반대로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가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된다면 그때는 반대로 하이브리드카 관련주들은 하락을 하고 전기차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 결론적으로 지금 하이브리드카 관련주에 대해서는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하기에는 까다롭다라는 부분으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가 전기차나 2차 전지에 대한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문가님 이런 기사가 있어요. 리튬 가격이 그래도 올해 초에는 좀 반등을 하나 싶었는데 지금 다시 3년 만에 80위안 초반대로 탄산 리튬 가격이 내려왔고 그리고 또 배터리의 원료 중 하나인 니켈 가격 또한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속이 된다면 사실 뭐 양극재 기업들의 수익성은 계속해서 좀 회복이 어려워지는 거 아닐까요? 사실 탄산 리튬이 3년 만에 80위안 초반대, 뭐 3년 만에 80위안 초반대가 됐다고 하면은 3년 동안 최근에 3년 만에 80위안 초반대로 계속 떨어진 게 아니고 네. 한 달 동안 탄산 리튬이 80위안 초반대로 떨어졌을 겁니다. 네. 한 달 동안. 왜냐면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죠? 정말 이 암살 미수 사건이 있었잖아요, 트럼프에.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원자재들도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거기에 따라서 니켈 톤당 15,470달러 연준 최저치까지 떨어졌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네. 그리고 여기서 2차 전지에 대해서 사실 탄산 리튬은 니켈에 따라서 2차 전지가 반등이 된다? 아니죠. 최저치 됐는데 오늘 왜 상승했습니까? 이거 말고도 오히려 반대로 상승할 목록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네네. 이거 하나에만 생각해가지고 2차 전지가 빠진다?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떨어질 이유도 엄청 많이 있고 올라갈 이유도 엄청 많은데 이거 하나로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한번 보자. 자, 보자.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HNT. 자, HN. HN. 에코프로 비엠, 에코프로 HN. 이 세 가지는 네. 어차피 보면 양극재입니다. 그리고 이 양극재에 들어가는 게 탄산 리튬이고 니켈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탄산 리튬으로 제일 먼저 상승을 하고 KTX처럼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에코프로 HN입니다. 에코프로 HN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는 있지는 않지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머티.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네. 양극재 쪽에서 이 에코하고 포스코 그룹이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야 네. 2차 전지가 더 강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여러분들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종목은 이 대왕고래 관련주로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뭐 대왕고행까지 들어가 있고요. 대왕고행 때문에 오히려 상승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아이고. 최근에 영인만 말고 부상신안 쪽에 네. 부상신안 쪽에 그쪽에 시추류 작업을 할 가능성이 있다. 하면서 이 영인만 관련주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거든요. 네. 왜냐면 영인만 쪽에 포스코 그룹들이 땅 지역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네네. 단장 이따가 방송 끝나면 부산신항에 땅 지배를 갖고 있는 코스닥 산증사에 한번 봐야겠습니다. 네. 어쨌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최근에 영인만 때문에 올라갔는데 영인만 쪽에서 시추가 안 된다 네네. 하면은 2차 전지로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는 니켈이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스테인리스입니다. 안 원장님 밥 먹을 때 뭐 드십니까? 숟가락이요. 숟가락으로 드시죠. 그리고 반찬 집을 때 뭐 드십니까? 젓가락이요. 젓가락으로 드시죠. 네. 그리고 여러분도 역시 밥 드실 때 손으로 드시진 않고 숟가락하고 젓가락으로 드시죠. 네. 거기에 들어가는 함유가 스테인리스고 그 스테인리스 들어가는 게 철강하고 니켈이 합쳐진 거를 스테인리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이소 가면은 라면 끓일 때 뭐 사십니까? 냄비 사지 않습니까? 그 냄비에도 스테인리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찰강 재료 만드는 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고요. 네. 여기서 2차 전지 양극재 기반을 만들어주는 그 스테인리스를 만드는 회사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네. 에코그룹하고 포스코는 완전히 다릅니다. 포스코 쪽에서는 2차 전지에 대한 이 사람 몸이 갖다 주면 팔, 다리, 배, 이 목이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 2차 전지 자동차에 필요한 모든 소재들을 만드는 게 포스코 쪽이고요. 네. 그리고 2차 전지에서 제일 중요한 두뇌 핵심. 오. 반도체에는 AI가 있다고 하면 2차 전지에는 두뇌가 뭐가 있죠? 양극재가 그렇습니다. 있죠. 그 양극재는 에코그룹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에코그룹하고 포스코그룹이 같이 움직여주는 게 중요하고요. 네. 여기서 한 가지 보자면 포스코 엔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전문가님이 좋아하시는 종목이죠? 여러분들 포스코 엔텍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오. 뭔가 심사치가 않습니다. 네. 그렇죠? 뭔가 심사치가 않아요. 지금 저는 뾰족하게 올라왔어요. 저는 최근에 말입니다. 네. 비디님 죄송하지만은 그 네. 장면은 좀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대? 네, 자, 좋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네, 자 여기 그때 우리가 pH 맞은 나이예요. 그렇죠? pH 맞은 나이고 제가 그때는 한약방에 있어가지고 진짜 pH 맞았는데 네. 그때 우리 목표까지 잡아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 때 놓치고요. 한 3, 4일 정도 있다가 수익을 저희가 전환은 해가지고 제시해가지고 수익 정리하고 나왔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트럼프 암살 미수 사건 이후에 이 포스코 MT 또 리튬 관련주란 말이에요. 아이고. 근데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떤 상황입니까? 정확히 보이십니까? 그래도 바닥을 좀 찍지 않았나 바닥을 생각이 찍고 들어요. 지금 이제 횡보 현식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나 오늘 우리 바이오 마리화나 관련주처럼 급등되는 거 바이오 상승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사지 마시고요. 그런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그런 거 사지 마시고요. 이렇게 횡보 현식으로 갈 수 있는 포스코 엠텍 쪽으로 리튬 소재주를 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임마, 이거 죄송합니다. 자식아, 탄산 리튬이 3년 만에 82원이 초반대로 떨어졌는데 자식아 지금 리튬주 사는 게 맞는 거냐? 이렇게 그러니까요. 물어볼 수도 있어요. 네. 뭐 언제는 작년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리튬이 계속 상승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가는 미리 기대감에 반영이 된다고 하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매매를 맞기 전이 무섭습니까? 아니면 매매 맞고 나서가 무섭습니까? 매매를 맞을 때가 무섭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저는 이것도 다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 예전에 나야 슈퍼보드 보시면은 네. 이 주인공이 네네. 근두운 타고 다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두운 타고 다니잖아. 여러분들은 그냥 천천히 근두운 타고 그냥 가시면 돼요. 기술적 반등을 인해서 그냥 수익 창출하시면 돼요. 손오공처럼. 뭐예요? 지금 급등 쫓아가겠다고 없는 돈, 있는 돈, 장롱 밑에 있는 돈 10원까지 끌어가지고 뭐하러 급등되는 종목을 쫓아가십니까, 여러분들? 네. 그냥 근두운 타고 금두원 타고 손오공처럼 금두원 타고 천천히 올라가는 제일 세상에서 제일 많이 빠진 2차 전지 쪽으로 공략해가지고 이은 소재 포스코 엠텍이나 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이나 이거 타고 그냥 금두원으로 타고 가시면 돼요. 우리 피곤하게 사지 맙시다, 여러분들. 네. 자, 그리고 여기서 LNF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 LNF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LNF도 전문가님이 좋아하시는 종목이에요. 자, 사건 발생. 비디님 7월 13일, 7월 12일 차트 쪽으로 마우스를 대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아이고. 헷갈릴 수가 있어가지고 마우스를 이게 동그라미요.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이렇게 돌려주세요. 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지금 상황에서 7월 12일 정도에 지금 우리 비디님의 마법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동그라미 상황에서 그때 토요일까지만 해도 되게 평화로웠어요. 네네. 그때 금요일이었거든요. 금요일 날까지만 하더라도 그때 금리 인하, PPI 그게 지표가 둔화가 되면 금리 인하 기대감은 상승할 타이밍이었습니다. 네. 모든 2차 전지가 NNF 포함해서. 근데 토요일 날 새벽에 어떤 사건이 터졌습니까? 총격 트럼프의 총격 사건이 터지고 네. 그때부터 아이고. 엄청나게 빠진 겁니다. 네. 엄청나게 빠졌어요. 테슬라 주가 트럼프 미디어 때문에 트럼프 지지를 한다고 하면서 테슬라가 올라갔는데도 NNF는 더 많이 떨어졌어요. 더 많이 떨어졌으면 즉 지금부터는 미 대선 전까지는 NNF도 테슬라 관련주가 아니하는 겁니다. 잠시 환경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전기차 모멘텀을 상승하지 않는 이상 NNF는 테슬라 주가가 상승해도 같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NNF가 테슬라 쪽에다가 3조 원 이상 계약을 했다고 해도 같이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최근에
같이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은 약간 바닥을 횡보한다. 즉 여러분들 서해 쪽에 무창포 해수욕장 가보았습니까? 아니요. 안 가봤죠? 네. 그 서해 쪽에 무창포 해수욕장이 오고 있어요. 네. 거기는 바닷물이 금방 빠져요. 그래요. 바닷물이 금방 빠집니다. 바닷물이 금방 빠지면은 갯벌이 보여요. 오. 갯벌이. 그러니까 즉 지금 2차 전지 바닥은 갯벌이 하는 겁니다. 갯벌. 어. 갯벌이에요. 뭐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야 그러면은 갯벌에서 뭐 볼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피디님이 갯벌이면 발 빠진다고. 그렇죠. 이미 빠졌잖아요. 네. 지금 이미 빠졌잖아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합니다. 네. 갯벌이니까 발바닥이 빠질 수가 있죠. 여러분들 네. 몸까지 빠질 수가 있고요. 이미 빠졌어요 우리는. 어. 이거 어떡할 거야? 갯벌에서 이미 우리는 빠졌는데 빠졌으면 네. 이제는 바닷물이 들어와야 우리가 갯벌에서 나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즉 2차 전지 바닥은 지금 현재 갯벌이 된 상황이고 아니, 바닷물 들어오면 물에 빠지는 거 아닌가요? 물에 빠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탈출은 나올 수가 있겠죠. 어. 이 밑에서 집안 그래요. 암백 구종이 어느 그래요. 정도 현상이 돼서 나올 수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갯벌인 상황에서 바닷물이 쑥 들어오잖아요. 바닷물이 쑥 들어오면 우리는 탈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탈출 가능하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제까지 튜브 없이 갯벌에 빠졌던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 역시 TCC스티로 갯벌에 빠진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바닷물이 스스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요. 바닷물이 스스 들어오고 있으니까 천천히 기다리시고 무창포에서 이 무창포가 서해 쪽이거든요. 네. 서해 쪽에서 태평양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좋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주식을 뭐 어떤 호재가 있다고 주가가 오르는 것도 아니고 악재가 있다고 빠지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도 복합적인 요인들이 많습니다. 2차 전지는 그동안 투심이 전혀 개선이 되지 않는 바람에 아무리 좀 좋은 소식들이 들려와도 전혀 주가가 상승을 보여주지 못해 왔는데 사실은 이런 뭐 탄산리튬 가격이 또 3년 내에 최저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악재로 받아들인다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보다는 더 좋은 호재들이 많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지금 저점까지 내려오기도 했고요. 테슬라는 이제 저점에서 반등을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우리 2차 전지주들이 그 흐름을 다 따라가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껏 약간 매를 많이 맞은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를 하나도 안 했던 부분들, 실망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기대감이 커질 일만 남았다라고 보시는 게 2차 전지주의 가장 희망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으로 우리 2차 전지주에 대한 전략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 부분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사실은 이 전기차 업황 그리고 2차 전지 업황에 대해서 트럼프가 지지율이 올라가면 좀 부정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고 계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님은 반대 입장이시라고요? 지금 현재 트럼프 입장이 매우 급해요. 네. 매우 안 좋은 상황이에요, 지금. 맨 처음에 해리스가 나온다고 했을 때 미국 민주당에서 해리스가 나온다고 했을 때 트럼프는 바이든보다도 압도적으로 더 이길 수 있는 상대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사실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하고 미국의 표는 전혀 다릅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표로 해서 나오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는 지역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지역이 있고 그 지역의 당원들, 미국 공화당하고 미국 민주당이 누세를 하고 있는 그 공화당에서 의원석이 누가 더 많이 나오냐에 따라서 네. 그 합석에 따라 가지고 미국 대통령이 탄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매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전기차 부분 사실 이 한국 언론도 문제인 게 뭐냐면은 네. 트럼프가 의무적으로 전기차를 폐지한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미국이 공산당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미국 입장에서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2035년까지 이 내연기관 즉 휘발유 들어가는 이 차를 네. 내연기관 차를 폐지를 하지는 않고 전기차로만 의무적으로 가는 게 아닌 전기차 반 그다음에 내연기관 차 반반씩 해가지고 가겠다 이런 걸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전 세계 언론들은 뭐 전기차를 폐지한다 이렇게 언론은 되고 있으니까 별풍성이 많이 모자란가 봅니다. 언론 기자분들이. 그렇다고 하면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이 공약도 감싸줘야겠죠. 그렇죠. 감싸주면서 지지율이 올라가려고 트럼프가 지금 현재 하나씩 심리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일 겁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2차 전지에 대해서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축소시킨다고 하면은 그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화당 지역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공화당 지역에서 과반석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떨어진다고 하면 대통령 선거에서 이 언론에서는 명분으로 트럼프가 2차 전지 무조건 보조금 폐지한대. 근데 그 지역이 공화당 지역인데 공화당 쪽에 시험률이 일자리가 증가가 돼야 하는데 일자리가 시험률이 높아지고 있대. 그럼 트럼프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 언론의 이 의문증에 따라서 트럼프는 미리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미 거래 기술이라는 책을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절대 이 좌우명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좌우명이 뭐냐면은 절대 최악의 상황까지 미리 생각하자. 그래서 먼저 손수를 치는 거요 유명합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는 반대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이 화면 전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네. 오히려 반대로 이런 얘기할 겁니다. 나는 전기차 보조금 축소하면은 미국의 공장을 안 짓겠지. 즉 전기차 오. 보조금 축소한다고 하면은 누가 솔직히 투자합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가 중국에 가서 인구 땅덩어리가 더 많은 중국 가서 공장 짓고 거기서 수혜를 보는 게 낫겠죠. 네.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솔직히 트럼프 입장에서는 불리한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네. 지금 트럼프는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이게 언론에서 계속 증가가 되면 여러분들 뭐 잘못 알고 있는데 폐기가 아닙니다. 하면서 스스로 숙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기차 내 얘기는요. 전기차를 폐지를 한다는 게 아니고 전기차로만 가는 게 아닌 내연기관도 같이 가자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즉 전기차를 의무적으로 다 100%로 가는 게 아니 바이든 정책대로 전기차를 의무적으로 100% 다 가는 게 아니 내연기관도 반씩 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건데 이놈의 언론은 그때부터 또 CNN 탓할 수도 있어요. 트럼프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반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다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트럼프 후보도 역시나 자기의 표 바친 이 공화당 우세 지역에서의 계속해서 표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뭐 이 지역에서 계속해서 다른 국가들이 전기차 공장이라든지 2차 전지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을 배척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지율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내연기관 산업도 살리고 지금 최근에 또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전기차 산업도 동시에 살리는 방법이 바로 트럼프 후보의 전략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가 마냥 전기차 2차 전지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좀 같이 병행하면서 가는 부분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트럼프가 대통령 시기에 2차 전지가 더 많이 판매됐어요. 전기 자동차가. 그래요? 네, 오히려 그때는 더 많이 판매됐어요. 2016년도에서 오. 2020년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도 그만큼 컸던 거죠. 여러분들 그 시기에 테슬라가 엄청 많이 컸어요. 16년도에서 20년도까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머스크하고 트럼프하고 그때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오로지 전기차로만 테슬라가 그때 몸집이 커진 거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때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때 전기차 잘 나갈 때는 머스크가 뭐 별로 아는 체도 안 하다가 이제 좀 힘드니까 트럼프를 찾고 있네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갑자기 트럼프를 찾게 돼요. 그렇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아서 우리 그러네. 시청자분들이 아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저희가 무려 2시간 생방송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분 정도 쉬고 다시 돌아와서 또 1시간 생방송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저희가 지금 일부 방송에서는 거의 뭐 미국 증시 그리고 트럼프나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이야기, 전기차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다뤘어요. 자 지금 우리 2부에서는 또 이어서 민주당 정책주 해리스의 공약인 메디케어 관련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민주당 의원들도 암호화폐 관련된 정책을 좀 확대하겠다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 부분 살짝 다뤄드리고 그리고 더 많이 준비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습니다. 각기 다양한 섹터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 2부 방송도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드리는 모든 자료들 시청자 게시판으로 입장만 하시면 더 방대한 자료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매번 무료하면 난 뭐 먹고 삽니까? 무료라는 말을 전문가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아침 있으면 먹고 사죠 뭐. 무료로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야지 혜택을 다 쏙쏙 뽑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셔서 시청자 게시판 들어오시면 저희가 공유해드리는 자료들 다 받아가실 수 있으니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여러분들과 앞으로도 뭐 한 달, 두 달, 1년 동안 쭉
함께 할 수 있으니 지금 들어오시기만 하시면 많은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앞으로 쭉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을 좀 성장시켜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10분만 쉬고 다시 돌아올까요, 전문가님? 자, 여러분들 이따 12시에 봬요. 네, 10분 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부 방송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